안녕하세요. 노인 일자리 사례로 배우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낙상사고가 무엇인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예방 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노와 함께 안전사고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낙상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상사고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낙상사고는 손목, 팔꿈치, 엉덩이, 허리 등의 골절로 이어지기 쉬워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께서는 뼈가 약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는 어떤 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고일까요? 이런 분들은 낙상사고를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뇌졸중, 관절염, 우울증, 시각 및 청각 질환,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둘째, 진정성, 향정신성 의약품, 이노제, 고혈압 치료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셋째, 신체 능력이 저하되었거나 일상생활 수행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낙상사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낙상에 따른 골절 사고가 일어난 후 심한 경우에는 또 다른 질병이 일어나는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낙상사고를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노노와 함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 중 어떤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만약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사례는 학습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황 설정 일부를 각색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노케어 도시락 배달 활동에 참여 중인 조한식 씨는 도시락을 챙겨 활동 장소를 나섰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전 지하철역에 도착하기 위해 조한식 씨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급히 지하철역에 들어선 조한식 씨는 계단을 내려가며 교통카드를 찾기 위해 가방을 살펴보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고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이러한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본 사례는 계단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계단에서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단 이용 시 안전난간을 잡고 한 칸씩 천천히 이동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걷거나 뛰지 않고 손잡이를 꼭 잡습니다. 비, 눈이 내리는 날은 바닥이 미끄러워 쉽게 넘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로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박조리 씨는 얼마 남지 않은 점심시간을 위해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방의 바닥이 너무 더러워 물을 뿌려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얼마 후 음식을 들고 이동하던 동료가 바닥에 고인 물웅덩이를 밟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박조리 씨는 넘어진 동료를 도와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넘어져 아파하는 동료를 빠르게 일으키기 위해서 팔을 잡아당기던 박조리 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져 허벅지 뼈가 부러졌습니다. 또한 박조리 씨는 넘어지면서 동료의 팔을 놓쳐버렸고 또다시 넘어진 동료는 허리에 심각한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례는 미끄러운 곳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미끄러운 곳에서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바닥에 물기 및 집기 비품이 있는지 항상 확인합니다. 또한 작업에 적합한 미끄러짐 방지화를 착용하여 미끄러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활동할 경우 미끄러짐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변 사람들이 낙상 사고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나는 어떻게 낙상 사고에 대처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는 실내에서 낙상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지 아래의 빈칸에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 중에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에서는 계단 손잡이를 꼭 잡겠습니다 라고 적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 중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의 다짐을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적은 낙상사고 예방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지키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노케어 말벗 활동을 마치신 나베려 씨는 친구와 만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시간표를 확인한 나베려 씨는 다음 열차가 3분 뒤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약속에 늦지 않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한 나베려 씨는 가파른 경사로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경사로에서 넘어졌고
엉덩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러한 낙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사례는 보행 시 발생한 낙상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보행 시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행 시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보폭을 좁게 천천히 걷습니다. 또한 보행이 불편한 경우 지팡이, 보행기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일을 하는 최조명 씨는 잘못 주차된 차는 없는지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차 한 대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빠르게 들어왔고 최조명 씨는 주차를 마친 운전자가 황급히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핏 차를 살펴보니 차 앞 유리창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붙어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려 다가가던 최조명 씨는 급한 마음에 빠르게 이동하다가 그만 방지턱에 다리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넘어져 버린 최조명 씨는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이러한 낙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사례는 도로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로에서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도로에 돌뿌리, 경계석 및 빙판 등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도로에 파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수리가 끝날 때까지 경고 표지판을 세워두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여기서 잠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나는 어떻게 낙상 사고에 대처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는 실외에서 낙상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지 아래의 빈칸에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 중에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서는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걷겠습니다 라고 적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 중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의 다짐을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적은 낙상사고 예방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지키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낙상사고를 경험한 4명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예방 방법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나에게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낙상사고로 넘어졌을 때는 넘어지자마자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주변 사람, 동료, 노인 일자리 사업단 팀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은 노인 일자리 사업단 팀장님은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황을 전달합니다. 낙상사고로 인한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사고 이후 72시간 동안은 경과를 지켜보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OX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것은 낙상사고이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낙상사고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 보행 시 보폭을 넓게 빠르게 걸으면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보행 시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폭을 좁게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일어나야 한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넘어지자마자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이동하지 않고 119에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안전사고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체크하며 나는 낙상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별도로 출력하신 다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낙상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상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체크하신 낙상사고 예방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지키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끄러짐 사고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부적합한 신발을 신었을 때, 엎질러진 액체가 있을 때, 경사진 바닥일 때, 청소 후 젖어있는 바닥을 걸을 때, 젖은 바닥에서 건조한 바닥으로 변화가 생긴 곳을 지나갈 때, 먼지가 쌓인 바닥일 때, 미끄러운 바닥일 때, 광택을 낸 바닥 위에 밀착되지 않은 매트가 놓여 있을 때, 진눈깨비와 눈이 쌓인 바닥일 때, 미끄러짐 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들에서 꼭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걸려 넘어짐 사고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헐거운 마루천과 타일이 있을 때, 달아해진 매트와 양탄자가 있을 때, 보행론에 케이블이 위치해 있을 때, 구멍 및 갈라진 틈이 있을 때, 실외 바닥이 울퉁불퉁한 표면으로 되어 있을 때,
낮은 벽과 바닥 장착물이 있을 때, 바닥 표면 높이의 변화가 있을 때, 통행로의 돌기, 용마루와 튀어나온 못이 있을 때, 전기 및 전화 소켓이 있을 때 걸려 넘어짐 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들에서 꼭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낙상사고의 의미를 알아보고 낙상사고 사례를 통해 사례별 예방 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